자, 반갑습니다. 11월 28일 방송 녹화 시작을 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두시면 매일매일 매매에 참고가 될 만한 정보들을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외에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정보들을 공유드리는 텔레그램 방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죠. 입장을 희망을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져 있는 텔레그램 방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누구나 입장을 하실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해 두시면 이제 매매 관점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따라서 수익을 보실 수 있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입장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주봉은 마감을 꽤나 괜찮게 해준 모습이에요. 그래서 꼬리 위쪽에서 양봉으로 몸통을 달고 마감을 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락을 어느 정도 막아내는 힘을 체크를 했다라고 분석을 해도 될까 봐도 될까. 지금 이 봉은 지금 당장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작되는 봉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이 봉이 왔다 갔다 할 거고, 이 봉이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서 다시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하락을 멈추고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할 만한 발판을 마련한 위치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봉 마감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거는 또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얘기로 돌아와서 오전에 이제 하락이 연출이 됐어요. 하락 추세선을 뚫지를 못하면서 돌파 시도하러 가다가 이제 돌파를 못하고 꽤나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어요. 뭐 한 3% 정도의 하락이 연출이 됐는데,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어떤 거를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이렇다 할 이슈가 없어요. 단계적으로 지금 중국 쪽에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국 쪽에서 그 봉쇄 정책이랑 그런 것들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이런 게 조금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단기적인 요소로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왜냐면 비트는 그거에 흔들리기 전부터 이미 빠질 만큼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요소들로는 하락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강을 지나왔다. 그래서 그거는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하다. 제가 봤을 때 비트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승 뉴스만 기다리는 모양새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올리고 싶어도 올릴 이슈가 없으니까 못 올리는데, 그렇다고 더 빠지기는 싫다, 더 빠지지는 않겠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은 그냥 또 간단한 체크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매매를 잡을 때, 매매를 이어갈 때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할까? 저번 주에도 영상을 좀 올려드렸지만, 오늘은 좀 이평선들을 활용하는 방법 좀 찍어볼까 하는데,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 이후에 이평선을 활용해서 매매 타점 잡기. 자, 이 영상에 앞서서 일단 이평선, 이동평균선은 차트를 분석을 하는 수단 정도. 이 말은 뭐냐면 이평선만으로는 많은 결과값을 얻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평선만으로는 차트가 뭐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라고 완벽하게 캐치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평선은 그런 분석을 하는 보조 수단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평선을 활용을 해서 얘가 하락을 멈췄는지 아니면 상승을 멈췄는지를 지켜보는, 예상을 해보는,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보통 이평선을 5선, 20선, 단기 이평, 사람마다 이 선을 어떻게 두는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중적인 이평선을 긋는 방법, 60, 120선, 중기, 중장기, 200, 240 이상, 장기. 보통 이렇게 좀 구분을 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이평선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정말 간단하게 5개 캔들의 종가의 합을 더해서 나눈 게 5선이고 20개 캔들의 종가를 더해서 나눈 게 또 뭐 20선이고, 이런 식으로 정확한 정의는 있는데, 간단하게 좀 정의를 해보자면, 단기 이평은 단기 매수자들의 평균 단가, 중기 이평은 중기적으로 보유한 장기 보유자들, 단기 이평선은 단타를 치기 위해 들어온 매수자들의 다 평단가, 그 이상은 보유를 한, 홀딩을 하고 있는 매수자들의 평단가라고, 완벽한 정의는 아니지만 쉽게 좀 이해를 하려면 그렇게 좀 가닥을 잡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이 이평선들이 성질이 있어요. 이평선들이 순서가 있다. 두 번째가 무한대로 벌어질 수가 없다 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매매를 할 때, 분석을 할 때 참고하는 정도로는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이 첫 번째 순서가 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위로 올라갈 때든 아래로 올라갈 때든 5선은 20선을 뚫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60선을 뚫어야 되고,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외적인 상황으로 오선이 한 번에 모든 선들을 다 뚫고 돌파를 해내는 진짜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를 해놓고는 이 이평선들이 순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선이 20선을 먼저 돌파를 해내고 그 다음에 60선을 돌파를 해내고 장기 이평 돌파를 못하는 경우에는 또 이렇게 또 빠지기도 하고, 좀 보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분홍 색깔, 빨간 색깔 같은 게 5선, 요 흰 색깔이 20선, 그리고 요 파란 색깔이 60선, 그리고 요 노란 색깔 선 요게 120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결국 그러면은 이 차트를 확인을 해보면 하락을 시작했고 5선이 20선도 만나지 못하고 하락을 하죠. 그 다음에 20선과 교차를 한 다음에 다시 하락을 하고, 돌파를 완벽하게 성공을 해냈으면 여기서 하락을 하지 않고 요 60선을 만나러 가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됐는데 채에 미치지도 못하고 하락을 하는 모습. 그럼 지금 이 차트, 현재 위치에서 이 차트를 보면 얘가 과연 하락을 멈춘 차트인가 라고 보면은 그렇지 못하다. 아직 하락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봐볼 수가 있겠죠. 그럼 최소한 하락을 멈췄다라고 보려고 한다면 이제 5선이 20선을 돌파를 한 다음에 추가 하락 없이 60선까지는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 준다면 하락을 멈췄다. 이제 좀 추세 전환을 시도를 어느 정도 해서 위로 좀 방향을 잡았다고 볼만하다 라고 좀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5선이 20선을 채 돌파하기도 전에 음봉이 뜨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하락을 멈췄다? 지금 위치에서 하락을 멈췄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선물걸 할 때 5분봉, 15분봉을 되게 많이 보는데, 그럼 자 15분봉은 아직 하락을 멈췄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럼 이제 5분봉을 보면 5선이 20선 위에는 안착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5선이 이 60선과 만나는 시점, 혹은 여기서 이제 이 만나는 부근에서 얘 위로 돌파를 할지 못할지, 이거를 5분봉 캔들이 제시를 해주겠죠. 그래서 5분봉이 60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러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평선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하락을 멈췄는지 얘가 상승을 시작할 건지 간단하게 찾아보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고, 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뭐 이런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는데 굳이 그런 거를 사용하기보단 그 원리,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이 모이면서 이렇게 꼬이는 구간, 여기를 이제 크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서 올릴 거냐 내릴 거냐 이렇게 꼬이는 구간, 이런 꼬이는 구간들, 이 모든 선들이 꼬이는 구간을 이평선 크로스 구간이라고 하고, 여기서 단기선들이 장기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제 추가 하락을 예고하는 크로스를 뭐 데드 크로스, 위로 올리면서 뭐 정배열, 역배열이라고 표현을 하죠. 위로 올리는 모양을 만들면 뭐 골든 크로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평선을 볼 때 지금 위치에서 하락을 멈췄나라고 보기에는 아직 하락을 멈췄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차트다, 위치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완벽하게 뭐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는 구간이고, 특히 이렇게 하락세가 심한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이게 이평선들이 돌파하는 흐름을 천천히 가져가요. 5선이 20선 뚫는 것도 힘들게 돌파를 하고, 이 20선이 60선 돌파하는 것도 힘들게 돌파를 한다. 시원시원하게 한 번에 뚫지를 못한다. 반대로 상승장에서는 이제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이 이평선들이 반대가 되겠죠. 장기 이평선이 아래에 있고 그 위에 뭐 120선 아래, 그 위에 60선이 있고 60선 위에 20선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락장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여기 구간도 체크를 해보면 1차적으로 상승이 나온 연출이 된 이후에 결국 얘가 이제 5선이 20선 안으로 들어가면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됐다라고 봐도 무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 탄력이 강할 때는 5선이 20선만 부딪혀서 계속 올라가는 차트가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이 5선이 20선 부딪히고 다시 상승을 하고 20선 부딪히고 다시 상승을 하고, 그러다가 수렴을 하고 아래로 방향을 잡는, 여기 구간이 뭐 데드 크로스가 되는 구간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고 이평선이 무한대로 벌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거는 다시 얘네들이 수렴을 할, 다시 모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상승이 제한된다, 하락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타점을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번주 금요일 날 올려드린 내용이랑 오늘 내용이랑 잘 활용을 하시면 매매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좀 수월해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공부를 좀 하시고, 지금 제가 오늘 영상 올려놓은 걸 보면서 이 내용 다 알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 투자를 좀 했으면 아는 사람 다 알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 중에서 정말 내가 매매를 하면서 이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매매에 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알고는 있지만 실전 매매에 들어가면 이거를 그때그때 적세적소에 활용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 전 영상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게 매매를 쉬면 안 된다. 매매를 해야 된다. 뭐 하락장이든 뭐 장을 모르겠을 때는 뭐 매매 비중을 줄여서 매매를 하는 거지 매매를 그만두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계속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돼. 이런 이론들을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내가 진짜 매매 타점을 잡을 때 적용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타점을 잡고 그 분석을 통해서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고 적용을 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알고 있는 내용이더라도 내가 정말 매매를 할 때 이 매매 적용을 시키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지 내가 그동안 그런 거를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매매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또 매매에 또 활용을 해보시면 그걸 계속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분명 비교적 쉬워지시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